안녕하세요, 쭈언입니다. 저의 첫 겨울 제작템인 질바이질 스튜어트 플러피 라인을 공개합니다. 제가 처음 만드는 겨울 아이템인 만큼 폭닥폭닥 귀여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활용도를 고려해서 만든 아이템들이거든요. 제가 원래 추운 걸 진짜 싫어하는데 빨리 얘네들을 들고 싶어가지고 추운 도시로 먼저 여행을 다녀왔을 정도거든요. 막상 가서 써보니까 활용도도 갑인데 사진까지 잘 나와서 너무 만족을 했었던, 감히 겨울 데일리백, 데일리 부츠로 손색 없지 않을까. 먼저 제품 구성과 가격부터. 질바이 콜라보에서 정말 처음 보는 최대 할인율. 특히 이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신발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거는 안쪽까지 털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10만원 언더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진짜 노력한 거 보이시죠? 무신사에서 일주일간만 딱 선 론칭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 질바이 쭈언니 콜라보 전 제품을 할인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플러피 백부터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러운 결을 살린 리얼 양털 느낌 나는 에코퍼. 제가 이 털 가방의 소재를 고를 때 제일 기피했던 게 그 짧고 동글동글한 약간 푸석푸석거리는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원단을 살펴보다가 이 원단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확실히 만졌을 때 터치감이 보들보들 촉촉한 느낌? 푸석푸석거리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결감이 되게 불규칙해서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워요. 털날림도 정말 적은 게 이렇게 잡아 뜯으면 당연히 뽑히긴 하는데, 제가 이 새 가방을 들고 3박 4일 내내 여행을 한 건데 한 번도 막 털이 막 풀풀풀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쉐입이 딱 예쁘게 잡혀있는 털 가방이라는 거. 보통 일반적인 털 가방은 가방이라기보단 약간 털 주머니? 흐물흐물거리고 주저앉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각 잡힌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털 가방도 이렇게 직사각형의 쉐입으로 혼자서 탁자에 세워놔도 어느 정도 잘 서 있도록, 그래서 이 제품도 밑면에 이 가죽 패치를 달아놨어요. 스몰백이지만 진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케미 나노백보다 가로 세로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삿포로 여행 갔을 때 가방이 작다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전기종 핸드폰 다 들어갑니다. 대신 부피감이 있는 퍼 소재 특성상 폭을 키워버리면 휴대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몸에 착 붙으면서도 수납력은 넉넉한, 그 적절한 사이즈를 찾으려고 여름부터 샘플링해서 만들어낸 사이즈입니다. 크로스끈 없으면 섭하죠. 투웨이 스트랩이고요. 아무리 두꺼운 패딩 입더라도 다 여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토트 핸들도 너무 비좁지 않도록 간격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플러피 백은 지퍼 여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성격 급한 저는 케미 라인은 전부 다 오픈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라인인 만큼 지퍼로 만들어 드렸어요. 겨울이라 일부러 차갑지 말라고 플라스틱 지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걸림 한 번도 없이 시원하게 여닫기고요. 털 찝힌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퍼 여밈의 단점인 여분 지퍼 꼬다리를 닫을 때마다 한 번씩 안으로 넣어주시긴 해야 되는데, 가방 옆면이 되게 부드러워서 쏙쏙 빼고 넣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 못 느끼실 거거든요. 오히려 지퍼가 정말 활짝 열리고요. 오픈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열고 다니셔도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요. 양면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거. 앞면은 심플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고요. 뒷면은 귀여운 싸게 단추가 있는 와이드 포켓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뭔가 가방 2개 생긴 느낌? 그리고 참고로 이 외부 포켓은 별도의 여밈이 없는 오픈형 포켓인데요. 사실 이 털 가방의 특성상 안쪽에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수납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핸드폰을 잠깐 여기에 거치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대신에 내부에 카드 수납 공간 역시 숨겨두었고요. 반대편에는 지퍼 포켓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피 백의 컬러는 이렇게 4가지. 제 최애는 아이보리와 라이트 그레이인데요. 사실 이 두 컬러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분위기의 컬러거든요. 이 아이보리는 시중의 털 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러인데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추운 겨울 시즌에는 딱히 노래 보이지 않고 화사하고 뽀얀, 발랄한 느낌이 나는 컬러입니다. 솔직히 사진빨은 얘가 제일 잘 받아요. 반면 라이트 그레이는 조금 더 차분하고 훨씬 분위기 있는 느낌. 노란기가 싹 빠지고 이 핸들 컬러도 훨씬 차분해져서
30대 이상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좀 성숙한 분위기의 털가방? 이런 그레이 컬러의 털가방은 시중에 잘 없습니다. 둘 다 밝은 컬러기 때문에 솔직히 때가 안 탈 순 없어요. 오래 들다 보면 때가 탈 건데 비교를 하자면 라이트 그레이가 조금 더 때가 덜 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 외에 밀크 브라운과 블랙도 사실 다 예뻐요. 특히 이 브라운은 누런 느낌 없는 뮤트한 색감의 브라운인데 나는 조금 더 때 타는 걸 용납할 수 없지만 블랙 가방은 안 땡긴다 하시면은 이 브라운 추천이고요. 그리고 블랙은 진짜 실물 깡패다? 펄의 결감이나 이런 가죽 패치가 빛을 받을 때만 은근은근 보이기 때문에 털 가방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시도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블랙 추천. 그리고 다음은 쭈언니가 만든 첫 겨울 신발. 플러피 부츠입니다. 그동안은 어그 스타일의 부츠가 대유행을 했잖아요. 저도 작년에 몇 개나 사서 리뷰했었고 또 잘 신기도 했어.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게 스웨이드 소재의 특성상 오염에 너무 취약하고 또 영한 이미지가 강해서 포멀한 룩에는 신기가 어려워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한 부츠는 캐주얼 포멀 스타일에 다 신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관리가 편한, 더군다나 디자인은 그렇게 흔치 않아서 너 이 부츠 뭐야? 물어볼 만한 그런 털 부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먼저 이번 플러피 부츠의 특징은 활용도 갑 하프 부츠. 사실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롱부츠는 바지에 매치하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프 부츠로 개발을 했는데 대신에 이 접는 털 부분을 제가 따로 고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부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아예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끔 스커트 입을 때 다리가 시리면 여기를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주름이 점점점 깊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뭐 못해도 20번은 접었다 폈다 했을 텐데 뭐 요 정도고요. 만약에 주름이 너무 심해졌다? 원래대로 그냥 하프 부츠로 접어 다니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윗단에다가는 제가 보강제를 넣어놨거든요. 뒤에 따로 고정 장치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딱 힘있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겉에만 털이 있는 게 아니라 안감까지 풍성한 에코퍼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온성이 확 올라갑니다. 다만 이 발등부터 발가락까지는 벨보아 털이라고 조금 이 털보다 훨씬 짧은 털을 썼어요. 그래서 털 붙이긴 하지만 한 초겨울, 늦가을부터 신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오염 우려도 적은 소재. 스웨이드 소재랑은 비교가 안 되죠. 뭐가 묻으면 그냥 닦아내면 되고요. 그러면 이 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저도 개발 단계에서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반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화이트 부츠를 신고 앉아서 짬뽕탕을 먹다가 바지에 다 흘렸거든요. 근데 바지에는 순식간에 다 흡수가 됐었는데 얘는 탁탁 터니까 다 털려 나가는 거야. 이 긴 털 때문에. 그리고 털 안쪽에 박힌 짬뽕탕들은 다이소에서 파는 이 싹스틱 있죠? 이걸로 문질러서 물티슈로 문지르니까 싹 사라졌어요. 나도 너무 신기한 거야. 몇 년씩 신으면 전반적으로 때가 타고 이럴 수야 있겠지만 저처럼 칠칠 맞은 분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 그리고 털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상당한 와이드핏 부츠거든요. 제 다리 기준으로는 손바닥이 다 들어갈 정도고요. 저희 내부 질바이 스태프분들 키 종아리 둘레 다 다르신 분들 신어봤을 때 조인다거나 불편한 느낌 느끼신 적 없고요. 심지어 안쪽이 털이라서 신고 벗을 때 더 쉽고 잘 벗겨져요. 그리고 크로스 스트랩과 빈티지 버클. 크로스 스트랩 덕분에 이 부츠의 완성도가 확 올라갔고요. 음각 로고가 새겨진 빈티지 버클도 진짜 멋스럽고 완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클이 실제로 옮겨지긴 하는데 아마 옮기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거예요. 코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디테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만 예쁠 리가 있나요? 첫날부터 초기 적응 제로인 부츠. 제가 여행 갈 때 완전 새 부츠 2켤레만 가져갔고 하루에 15,000보씩 3일 내내 걸었지만 발에 물집 하나 안 생겼습니다. 진짜야. 2cm 앞갑옷이 덕분에 발바닥이 정말 웬만큼 걸어도 아프지가 않고 바닥에 찬 기운도 훨씬 덜 올라옵니다. 하루 15,000 보면 발바닥이 진짜 아플만 한데 그냥 발이 전체적으로 필요했지 발바닥만 특정적으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2cm 앞갑옷이도 샥샥 발관절 제한하지 않고 잘 구부러지면서도 부츠의 소재감도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발이 압박받는 느낌, 뭐 이렇게 쫑기는 느낌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착화감에서 좀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발 공간이 너무 좁아질까봐 인솔을 제가 좀 얇은 걸 썼더니 뒤꿈치의 쿠션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신어보시고 다이소에서 요런 밑창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이 기존 인솔을 빼가지고 넣어 신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고로 많은 부츠들이 이렇게 인솔이 분리가 되거든요. 제가 만든 제품도 그래요.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양면 테이프를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플러피 부츠의 컬러는 총 3가지. 딱 하나 고르라면 저는 화이트. 이런 화이트 컬러가 시중에 잘 없어서 제가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이 미묘하게 획기 도는 컬러가 겨울에 보면 진짜 헉소리 나게 너무 예뻐요. 데님이든 검스든 어디다 매치해도 약간 청순한 분위기? 진짜 후회 안 할 컬러다의 한 표. 두 번째 픽은 블랙인데요. 사실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블랙은. 만약에 나는 부츠가 별로 없고 진짜 좀 기본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블랙이죠. 그리고 이 브라운도 붉은기 한 방울 정도 떨어진 딥브라운이라서 사실 겨울에 신기 되게 잘 어울리는데 좀 따뜻한 계열의 겨울 아우터가 있으시면 같이 매치하시면 진짜 예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손이 잘 가는 조합은 첫 번째, 라이트 그레이 백에 화이트 부츠. 화이트 부츠가 이 깨끗한 화이트 펄을 가졌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의 라이트 그레이 컬러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깨끗 청순한 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 그리고 아이보리 백과 블랙 부츠의 조합도 추천. 둘 다 이 펄의 컬러감이 좀 따뜻한 톤이라서 생각보다 들뜨는 느낌 없이 잘 어울리고요. 무심한 듯 이 코디 저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조합? 그리고 코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스커트든 바지든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바지는 핏이 조금 중요합니다. 스키니, 일자 핏, 그리고 세미 와이드 핏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너무 와이드한 바지에는 솔직히 조금 비추. 제가 추천하는 바지는 출퇴근할 때는 기모 들어간 스트레이트 슬랙스 있죠. 그리고 편하게 입을 날에는 조거 팬츠. 1, 2만 원짜리 그냥 기모 조거 팬츠 아무거나 사가지고 매치해봤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 부츠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미끌림 제로인 신발을 찾는 분들 비추. 미끌림이 적다라는 걸 확인하고 선택한 밑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기능화가 아니라 패션화이기 때문에 막 엄청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사용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같은 맥락인데 완벽 방수가 되는 신발을 찾으신다면 비추. 약간 눈 내리는 날 정도에 신을 수 있는 생활 방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막 진짜 폭우, 폭설 안전을 위해서 기능화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롱부츠를 메인으로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솔직히 비추. 이 제품은 하프로 착화했을 때 가장 예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롱부츠를 메인으로 신으려고 이 제품을 사기에는 솔직히 저는 굳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추천. 사실 이번 부츠는요,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엄청 세밀한 사이즈 선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발볼이 넓거나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양말을 두껍게 신고 싶다 하시면 반업 가시면 돼요. 크게 헐떡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둘레 안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둘레도 띄워드리는데요. 근데 이 둘레는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아니라 종아리 약 3분의 1 지점, 하프 부츠가 끝나는 이 부분의 둘레거든요. 통이 여유롭게 나온 편입니다. 심지어 부츠를 펼쳤을 때는 이 트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크게 사이즈의 구애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에도 충분히 고민하시라고 월요일 12시에 판매 시작하는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판매 시작하는 순간 1, 2분에 주문이 다 몰려. 시차를 두면 이런 현상이 꼭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12시 땡 하고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